저희 펄슨 시스템스를 아마 못 들어본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맡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를 잠시 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쪽을 가기보다는 아까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니트시라고 해서 저희 BP가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스케줄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진행 방식을 좀 틀리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델 세션에도 잠깐 들었고, 지금 방금 전에 네이티브 파스 솔루션 컨테이너 쪽도 얘기를 듣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뭐 AI, ML 다 버즈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저희 회사 설명을 하고 이제 제 경험담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지 챌린지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잠시 한 슬라이드 정도로 이제 간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ersistent Systems는 지금 인도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수로는 한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꽤 큰 오르게나이제이션인데요. 오늘 어닝이 저번 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나왔는데, 이제 미국 달러로 이제 저희 매출이 1 빌리언 달러를 마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를 이제 그 회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아웃소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Fortune 500 회사들을 저희가 다 개발 외주를 받고, 그래서 뭐 이제 IBM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맡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인데, 이제 프로덕트 쪽은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스큐리티 부분, IoT 부분, 패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클라우드 쪽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새로 이제 아디션이 된 회사가 소프트웨어 에이지에서 웹 메থ드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업무는 한 4년 전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한 두 군데를 다니면서, 한 군데는 이제 구글에서 사서 아쿠지션 해서 제가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서포트를 했어요. 월드와이드 세일즈, 프리세일즈 쪽으로.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하고 한 50여 개의 파트너를 저희가 매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타닉스 쪽도 저희가 예전에는 조금 많은 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툴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외에 뉴타닉스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타닉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월드와이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렘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어요. 클라우드 로비우스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제가 한국하고 일본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인데, 아까 델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다지만,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보통 대기업 뭐 말하시면 다 아실 회사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매니지먼트이 가장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한 플랫폼을 배우고 아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두 개, 세 개 한다는 게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센트럴라이즈해서 유니파이 컨솔로 원 컨솔로 매니지먼트 한다는 걸 저희가 프로바이드를 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커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델 세션에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클라우드가 절대로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손님들은 클라우드로 무작정 갔다가 커스트가 너무 커서 다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부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근데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이유가 커스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비즈니스 체인지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매니지먼트는 이제 클라우드를 되게 좋아하고 어느 매니지먼트는 이제 클라우드를 별로 싫어하고, 왜냐하면 이제 커스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 근데 문제는 들어갈 때는 클라우드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AWS나 Azure나 구글도 다 자체적으로 툴을 이제 사서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오는 부분은 참 힘들죠. 왜냐하면 egress charge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테라바이트 스케일 이상일 경우에는 솔직히 나온다는 거는 거의 포기하고 보신다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 매니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나 뭐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그다지 쿠버네티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자유제로 옮길 수 있다고 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디서 관리를 할지,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반 정도 구글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한 3년 동안 이제 구글 이제 릴레이션십을 매니지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라바이트 스케일이고 large enterprise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뭐 프로덕션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 Q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사람도 또 여러 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일로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커스트나 매트릭스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리포팅도 하나도 없으니까 위에 매니지먼트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 확신은 있으나 가는 거에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일단은 관심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멀티 클라우드를 어디서 프로덕션을 돌려야 되고 어디서 세컨더리를 돌려야 되고 DR이나 백업이나 랜섬웨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모터플라이를 하게 되면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백업이나 레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보통 3배, 4배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컴퓨터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 코스트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잘못 생각을 했구나 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프로덕션이어야 되고 어디가 DR이어야 되고 이런 멀티 클라우드나 온프렘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 이제 그 많은 손님들이 제가 겪어본 바에 그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 5, 6년 동안. 근데 은행 쪽도 겪어보고 리테일도 겪어보고 하이텍도 겪어보는데 근데 모든 쪽의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통일하게 이제 나오는 거는 그 어세스먼이 잘 안 돼요. 이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각 클라우드 회사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래토존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사서 그 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디펜던시 매핑이라든지 데이터 유시지라든지 라이트 사이징 할 인스타든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의 연관성을 더블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구글에 있을 때 1년 반 정도를 아마 이제 계획을 한 군데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있는 이제 은행이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구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포함해서 저희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팀하고 또 이제 아웃소싱 해가지고 또 이제 외주 파트너 해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 인터뷰도 많이 하고 어세스먼트 많이 하고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은행이다 보니까는 그 백엔드 시스템이 그냥 x86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IBM이나 이런 예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고 애플리케이션 쓰니까 클라우드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클라우드는 거의 다 x86 하이퍼바이저를 밑에 두고 KVM이나 이런 걸 두고 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클라우드가 나한테 맞는지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스몰 사이즈나 미드 사이즈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경우는 100% 클라우드로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나 거기에 대한 인권비나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그 데이터 센터를 빌드아웃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이제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나 이런 쪽도 다 이제 AWS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가장 거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든 게 스케일빌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반도체 회사하고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회사를 지려고 하는데 인도는 이제 물건을 받고 거기에 허락 이제 그런 러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거의 막 그 IT 직원 3-4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빌드아웃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데는 이제 클라우드가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관리했던 손님 중에 이제 가장 큰 데들은 이제 뭐 인텔, 케이던스, 마벨, 세미컨덕터 쪽, 그런 쪽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걸 패브리케이션, 팹아웃 탭 뭐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긴 한데요. 그걸 돌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스토리지가 거의 페라바이트, 그리고 컴퓨터 몇천 대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한다 파입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워크로드는 당연히 뭐 온프라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건지,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어세스먼트 할 때 반영을 하셔서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짜면 어디가 더 좋고 어느 클라우드는 이제 더 싸고. 그래서 이제 가장 예를 들면 이제 AWS에서 이제 나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AWS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거의 테이크케어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빅퀘리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이제 손님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쉽고 싸고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트로전 홀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느 파트가 좋은지, 근데 멀티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파이드 컨솔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IT에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시작은 IT 애드민을 시작해서 스토리지나 백업이나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업 기술직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세일즈 쪽으로 넘어와서 영업을 맡고 있는데, 이제 제가 IT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아우리지를 보고 AWS 아우리지를 보고 뭐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휴먼 에러가 가장 많아요. 사람 실수가.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 컨솔러 이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UI를 이제 언더스탠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엑스큐트를 하고 매니지를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좀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실수도 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니파이드 컨솔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갭을 줄이고 실수를 미스테이크를 줄일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한 UI에서 모든 것을 매니지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cost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트를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많이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좀 불화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미리 알고 달달이 리포트를 받고 버젯을 어사인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고 이제 언더스탠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커스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가 싸고, 그러면 저희 이제 UI 같은 경우에서 이제 AWS나 GCP나 Azure 같은 경우 어느 회사가 싼지 그런 가격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뭐 그게 내년에 옮길지 다음 달에 옮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가격을 알고 있고 하면 미래에 버젯을 할 수가 있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플랫폼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빌링 페이먼트 해서 이제 저희가 스트라이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빌링 페이먼트를 디렉틀리, 그래서 이제 MSP라고 하면 멀티 테넌트를 이용을 해서 자체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빌링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built-in disaster recovery와 migration이 이제 좀 다른 매니지먼트 툴하고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때는 참 쉬운데 어떤 이유든 나올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그레스 찰지도 있고 타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타임이 돈이잖아요. 이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디자스터 리커버리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문의들 오는 게 이제 AWS에서 GCP로 가려는데 서포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Sure Edge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 프로덕트이 이 Persistent Multi-Cloud Management 플랫폼 안에 sub feature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센싱을 하게 되면 이 빌링이나 프로비저닝이나 뭐 predictive FinOps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버제팅이나 파이낸스를 그렇게 부르기를 하는데요. 근데 마이그레이션하고 built-in disaster recovery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비즈니스가 바뀌어서 AWS에서 GCP로 가고 싶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클라우드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자체 로비에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셀렉트하게 어느 부분이나 어느 워크로드를 원하는 곳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이제 OS 레벨에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IS만 되고 PaaS는 안 돼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저희가 any to any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자스터 리커버리는 거의 뭐 인슈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컴퓨트이 가격이 절대 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두세 배를 더 산다고 치면 일단 매니지먼트나 위에서는 이거를 어디다가 찰지를 해야 되는데 보험으로서 그 두세 배를 내기가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서비스가 한 번 해서 재해가 오고 나면 이제 회사 이미지나 이제 전체 유저 베이스나 금방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셔서 플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퍼센스에서 지금 원다로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긴 한데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저 부스가 뒤에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자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싱글 패널 글라스도 가장 중요하지만 커스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세스먼트 잘 준비하시고,
그 어세스먼이 일단 틀리면 시작이 50%가 틀린 거니까 거기서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멀티 클라우드가 나한테 맞는지 어떤 툴이 필요한지. 예, 감사합니다.